국내 최초로 기부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토크쇼 기부는 과학이다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정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1부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기부 DNA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고요.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편도체가 줄어들어 있는데 반대로 이타심이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8%가 또 커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선행이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온다는 걸 다 알더라고요. 히브리어에는 기부라는 단어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냥 체다카. 그냥 그건 이제 해야 할 행위. 인간은 기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부터 기부가 사라지면 인류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진짜 흥미진진했었죠, 지난주에. 네, 맞아요.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기부에 대해 좀 더 신랄하게 과학적으로 탐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가자. 의자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친구들 아주 예쁜 모습을 촬영하러 사진 작가님이 오신대. 그런데 조금 늦어주셔가지고 선생님이 모시러 다녀올 거야. 그동안 간식 먹으면서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이거 열어보고 싶어. 열어요? 네, 터키도 했어. 이걸 보나 봐. 엥? 전 없어요. 이거 없어. 이거 없는데? 자연스럽게. 진짜 실망한 얼굴. 네. 아니, 뭐예요? 야. 바나나 거. 이상했어요. 이상했어? 네, 제 것만 있고 친구 건 없어요. 왜 있지? 왜 나한테는 없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웃겼어요. 나는 없고 친구는 있으니까.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그거 없는데? 하나만 먹고 싶다. 좀 같지는 않고 저 하나를 어떻게 할지. 내 거이 없어.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면 친구가 나눠줬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왜 좋았지? 음식 하나 있으니까. 그거 처음 발견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 막 주려고 그러려고 했어. 막 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랬더니 고맙다고 했어요. 친구가 하진이한테 네. 고맙다고 하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마음에 들었어요. 본인이 말해놓고도. 맛있다. 얘는 왜 없지? 뭐야? 오. 그럼 맛이 어때? 이거 맛있어. 나눠줬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간식을 친구가 먹고 싶어 해서 제가 나눠줬어요. 같이 나눠보니까 내가 너 하나 줄게. 괜찮아. 그럼 반 자르면 되지 않나? 두개 줬어요. 그래서 받아요. 반 잘한대요. 친구가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 줬어요. 우리 먹을까? 먹어도 될까? 주기 전에 또 집었어요, 아예.
맛있어. 아, 오지 마, 안 돼, 내 거.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눠는 그 기분이 좋았어. 야, 뭐해? 미끄럼 먹으면 어떡해? 야, 이거 우리 간식 나눠 먹을까? 이거 내. 우와, 야, 뭘 짜기게만 들어있어, 왜? 아, 저기요. 이것도. 아무것도 어떻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아파요. 그거 없는 거 본 순간 바로 나눠 먹고 싶었어요. 친구가 고맙다고 해서 뿌듯했어요. 어떻게든 나눠 먹으려 하는 모습이 정말 진짜 기특하네요. 아니 전 저런 상황에서 우리 손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역시 잘 나눠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은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분은 타고난 건가요?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아이들한테 먹을 걸 주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입에도 물론 넣지만 네. 앞에 있는 사람 입에도 같이 넣어줍니다. 본능적으로 네. 사람 몸 안에는 나눔에 대한 DNA가 딱 각인돼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상으로는 인간이랑 침팬지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1%가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눠 먹는데 네. 침팬지는 혼자 먹습니다. 아.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마이클 토마셀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인원은 정교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쟁도 한다. 아. 그렇지만 협력은 못한다.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됐었던 시절이 한번 있습니다. 초가 화산이라고 이 화산 폭발로 인류가 망할 뻔했어요. 하늘에 이제 화산재가 꽉 차 있으니까 기후가 사실상 완벽하게 변화되는 시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멸망 안 된 게 다행인데요. 네. 근데 먹거리가 부족해졌을 때 인류가 선택하는 게 뭐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뭘 선택을 하냐면 같이 삽니다. 더불어 사는 거를 선택하거든요. 현명했네요. 유물들을 한번 본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으면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뺏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당연히 전쟁 도구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도구는 나오지 않았어요. 같이 이제 수렵하고 채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유물들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어려울수록 네.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 거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뭐 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주변에서 기부가 많이 일어나는 행위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착한 마음에 의존해서만 기부가 유발되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인위적인 방법들, 더 정확히 말하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부가 적극적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더 많은 기부 행위들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아.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국가에서도 기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원래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돈인데 네. 누군가의 기부로 그걸 했다면 네. 세금을 깎아줘도 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기부하면 나에게도 이득이 되네? 이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기부가 활성화돼서 자꾸 보고 또 배우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국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가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제도적으로 네.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신발 한 켤레를 사면 네. 한 켤레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가 기부하는 거죠. 제가 이 기부, 영어로는 도네이션 그렇잖아요. 도네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라틴어 아닌가요, 라틴어? 도눔. 오, 무슨 뜻인가요? 선물을 주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네이션이 우리나라 말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우리말에서요? 어디에서요? 안 믿기죠? 정말요? 네. 한승원 변호사라고 네. 옛날 금감원장 하시던 분이 계세요. 네네. 이분이 기부자들 모임에서 한 말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기부자들 모임에서 돈 내쇼. 돈 내쇼. 다들 돈 내쇼 하면서 도네이션이 됐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어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기부가 언제 처음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언제부터 기부 네. 시작 뭐 이런 그렇진 기록 같은 않았겠죠. 거는 네. 이제 근데 당연히 인류의 없어서. 처음 비교적. 시작부터 아마 같이 하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고요. 기원전 한 3,000년경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실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석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류 시작부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신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아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네. 때니까 네. 신에게 이제 제사를 위한 무엇인가를 바치는 행위가 기부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제사 끝나면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맞아요. 사실 제사가 잔칫날이거든요. 그렇죠. 네. 고기 음식 이런 것도 특히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은 못 먹습니다. 유일하게 고기랑 술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제사 때. 제사 같이 지내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나눠주는. 같이 나눠 먹고. 그때 이미 기부가 있었던 거네요. 실제 경제사를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요, 어떤 문명권이든 간에 신전이 했던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은행 역할도 했고 금고 역할도 했지만 또 기부단체 역할을 또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를 지내고요,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여러 재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재물들을 뭐 수도승이나 뭐 사도들이 자신들만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신도들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부 나눴거든요. 물론 그게 하나의 포교 활동일 수도 있죠. 이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종교가 가진 선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굶주린 사람도 돕고 이렇게 같이 나누자. 이런 것들이 초창기 신전에서 했던 주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기부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긴 합니다. 네. 기부에 관련된 또 다른 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썰이 여러 가지인데 로마 초대 황제 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아, 국가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본인이 직접 나선 거죠. 본인의 재산을 털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기에서부터 또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황제가 제국의 위기가 닥쳐서 헌납을 했다. 근데 이건 좀 기부랑은 좀 약간은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 황제의 역할은 황제가 곧 정부이고 황제가 곧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트 황제가 자신의 재산을 헌납했다는 건 일종의 국가 시스템에서 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복지가 우리가 기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복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기부는 아닌 거죠. 우리가 기부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네, 이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어디서 유래한 말이죠?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피에르 가스통 마르크라는 프랑스 작가이자 정치가 가스통. 가스통 말고요. 가스통 말고 경률과 교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노블레스는 고귀한 신분인 네. 거고 오블리주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 고귀한 신분일수록 책임이 있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걸 규범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범. 그렇게 보면 이제 사회 규범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가스통이라고 그러죠. 예. 가스통이요. 그런 말을 지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없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할 뿐인데 그런 단어가 딱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자꾸 퍼뜨려야 되는
그럼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역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어. 좀 어쨌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도 외침이 굉장히 많고 전쟁도 꽤나 많이 했었던 나라였잖아요. 또 사극도 많이 하지 네. 않으셨어요? 전쟁 많이 욕심이 했죠.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탁 등장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책무를 다해 주시는 분들이 의병 있었거든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충분히 그런 경우에 들어갈 수도 있죠. 딱 한 사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여성분입니다. 김만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대장금. 아닙니다. 아니, 네, 네. 그러면 그분 누굴까요? 제가 알기로 조선 최초 여성 CEO 정도 얘기한 그분 아닐까요? 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평범한 상민이었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법니다. 객주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제주에서. 네, 제주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들이셨는데 제주 지역 공동체에서 기부를 엄청 많이 하세요. 뭐 제주에 10년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마다 이제 본인의 재산을 네. 내는데 이게 7, 800억 정도를 기부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를 했었고요. 그다음 국가가 어려울 때 또 국가에도 일정 정도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헌납을. 제주도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같은 거를 이제 전쟁 중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가 어려우면 거기에 또 기부를 하기도 네.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재산 잘못 쓰고 잘못 남겨서 독이 되는 네.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잘 쓰고 가면 정말 후대에 대대로 그 이름이 남아서 그 뜻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좋은 영향이 있는데 재산 가지신 분들이 네.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퀴즈 하나 그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 세계 최고의 부자다. 맞습니다. 슈퍼리치죠, 그야말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된 특성은 유명한 기부자들이라는 겁니다. 아. 카네기는 철강왕, 록펠러는 석유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당대 최고의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가지고 거대한 기부를 해서 재단도 설립하고 또 세계적인 명문 대학도 설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도 그리고 워렌 버핏도 역시 이러한 기부 문화에 동참했던 사람인데요. 빌 게이츠가 세계 1등 부자이고 워렌 버핏이 세계 2등 부자였을 때 워렌 버핏인 친구는 내 친구가 참 믿음직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 재단에 자기 돈을 기부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또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기부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하나가 의학 분야에 기부를 많이 해요. 또 하나가 교육 분야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장학재단이죠. 왜냐하면 내가 자수성가를 했는데 솔직히 건강하고 네.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네가 해야 되는 거다. 고기 잡는 법을 내가 그렇죠. 너한테 알려줄 네. 테니까 잘 나머지는 잡아봐라. 알아서 해라.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기부 총액을 살펴보면요, 15조 1천억 원이 거쳤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70% 가량을 개인이 그러니까 한 10조 7천억 원을 개인이 기부를 했고요, 30% 4조 4천억 원을 기업이 했다고 합니다. 개인 기부자 중에는 정말 기부 때문에 산다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김장 봉사라든지 네. 연탄 봉사 같은 데 가보면 꼭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그만둘 거야 하는데 또 막상 가보면 그분들이 또 나와 나오세요. 계세요.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면서 계속 나오시냐고 여쭤보면 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부나 봉사하다 보면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기는 네.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부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훌륭하네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보다는 내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이거는 꼭 유지를 해요. 정말 카메라의 중독이 힘입니까? 중독의 정말 힘으로 봐야 돼요. 저희 진짜 중독이 네. 되신 거고 네. 오면서 갖는 네. 여기에서 오는 옥시토신이라고 했나요? 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끌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선한 의지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맞긴 맞습니까? 예.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중독의 근원이기도 한데 네. 나쁜 것에 중독되면 안 좋겠지만 이렇게 좋은 일 때문에 남이랑 공유하면서 생기는 옥시토신 그리고 그런 도파민들은 꼭 정말 이걸 강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동기의식이 되는 것을 한 번 했으니까 자꾸 그렇죠.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그래서 그 도파민이 나오게끔 한 그 행동을 계속 강화시키는 네. 그래서 끊을 수 없다고 왜냐면 결국 제가 즐거워지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행복해지니까. 누굴 위한 것보다는 제 자신의 행복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다 또 생물학적으로 증명들을 해주시니까 내 몸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었구나가 느껴지니까 네. 제가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니고 그럼요. 도파민 중독은 쇼폼 볼 때. 네, 그렇죠. 쇼폼 볼 때 맞아요. 도파민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하잖아요. 보통은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자극이 나올 때 도파민이 분출을 하거든요. 아하. 제가 봤을 때 이런 기부에 관련된 도파민은 내가 어떤 기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거기에서 다시 그 사람이 기부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는 어떤 끊지 못하는 중독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도파민 말씀하셔서 그런데 쇼핑할 때 기분이 좋다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쇼핑을 100원어치 하시던 분이 한 70원어치 하시고 30원은 또 남한테 이렇게 남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하셨을 때 두 가지의 도파민이 그럴 수도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있네요. 이야.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우리 정보수 선생님처럼 기부를 이제 습관적으로 하고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기부를 챙기시는 분들은 행동경제학에서는 심적 회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월급이 있잖아요. 네. 그 월급을 다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이 돈은 어디 쓸 돈, 이 돈은 어디 쓸 돈 나눠 놓는다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 보면 기부용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정보수 선생님도 항상 기부용 회계장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 액수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액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크기는 저희가 마음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 그 뇌 사진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재밌어요. 한 명에게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가림 씨 거예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복은 전부를 나눠주거나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금액을 나누었다면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배의 금액을 받은 사람은 다시 그 금액을 나누어 주거나 주지 않아도 돼요. 재밌겠다. 머릿속에 지금 계산기 굴리고 있죠? 얼마를 해야 가장 많이 받는가? (6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금 있으신 거죠? (12만 원이요) 12만 원. 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저도 뭐 이렇게. 네. 제가 4만 원 남겼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의 총 얼마예요? 8만 원. 4만 원 나가서 12만 원이요. 12만 원을 가지시게 된 거고 저는 4만 원이요. 4만 원을 가지시게 된 거잖아요. 왜 그 금액을 옆에 분에게 주신 거예요? 네, 2배만큼 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4만 원을 가지고 상대방 분께 6만 원을 드림으로써 저희 호의를 좀 표현을 하고, 그래서 6만 원이 2배로 불어나니까 그 상대방 분께서 공평하게 배분을 했을 때 5대5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안 돌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저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적은 부분을 갖고 큰 부분을 나누어 드렸다는 점이 그 상대방 분으로 하여금 저에게도 또 다시 호의를 베풀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나눠주셨잖아요.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뭐 애초부터 없었고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2배를 받으셔서 꽤 큰 금액을 다시 돌려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내가 줄 수 있는 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돈은 여기서 받아서 패스하는 거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좋은 느낌, 기분, 그리고 그런 어떤 환대하는 느낌은 저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할까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예, 저는 그래서 세 장을 그거 얼마죠? 6만 원입니다. 그 받으신 6만 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기분 상했어. 저도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1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원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 선정의 이유? 7대 3이요. 아예 제가 다 받으면은 좀 사실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좀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3 정도는 다른 분한테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3만 원 받으셨죠? 적당하다고 느껴지셨나요? 어떠셨어요? 적당하다고 못 느꼈어요. 느낌 표정이 보였어요. 사실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10만 원을 다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2배로 받으신 거에서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그 금액을 측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3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3만 원을 돌려주자. 그럼 만약에 그 입장이 바뀐다면? 만약 제가 받는 입장이면 저 같은 경우는 6대 4, 7대 3 정도로 해서 제가 받고, 하지만 다시 이걸 줘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다 주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서 반 정도 아니면 1만 원 정도라도 좀 더 갖고 싶네요. 그런 경우에. 믿음이 가는데? 그럼 저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차비를 빼고 저는 9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렇게 6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해서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 10만 원보다는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으니까. 또 하나는 9만 원을 내가 줬을 때 또 9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뭔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좀 이런 기대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신 금액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적당하게 이게 3만 원을 주면 거의 반반으로 해줄 수 있어서 그 정도 가격을 생각했는데 딱 9만 원을 주셔가지고 받아서 그 돌려주셨잖아요. 네. 그 금액을 수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챙겨야 할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아직 혼자 살아가지고 네. 많이 주셔서 저도 그만큼 보답해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다 나름대로 굉장히 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일부에서 했던 독재자 게임과는 또 다른 게임인데 네, 마치 네. 투자를 하면은 그 수익금을 분배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이 게임은 원래 이제 투자와 관련된 게임이 맞아요.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이 그거를 2배 혹은 3배로 이렇게 불리게 되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기부랑 좀 연결을 해보면 네. 결국은 내가 처음에 많이 상대방에게 줬을 때 파이가 커진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면 안 냈겠죠. 아마 10만 원에서 만 원도 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는 분위기,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파이를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부를 고민하는데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이거 기부하는 돈이 과연 제대로 쓰일까?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는 기관의 신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예. 저도 기부 간간히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다른 데 기부할 때 알아보다가 주저하게 되는 게 네. 약간 생소하면 선입견이 정말 투명하게 내가 기부한 돈을 집행하는 건가 주저하는 면이 있어서 네. 오히려 오랫동안 신뢰를 확보한 그런 기관들에게 기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신뢰 문제 때문에 사실 네. 기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사회와 시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기부인 거고 그 네. 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신 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입증이 된 건가요? 캐나다 베이크레스토 로트만이라는 건강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개 이상의 단체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40%나 낮게 나옵니다. 와, 부자는 아니었을까요? 의료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자들이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데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이외에도 대규모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명만을 했으면 네. 혹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심리학회에서 51세부터 91세까지 1,1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 고혈압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부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건 건강에도 좋다는 거는 유명한 사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만덕 씨도 네. 73까지 사시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평균 연령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왕들은 어쨌든 기록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거든요.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실 이 시절에 70 넘어까지 사신 건 굉장히 장수하시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부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선 충분히 움직여야 되죠. 생각하고 그걸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신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럼요.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장수하는 데 비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의 신체 활동과 심적인 활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쵸. 거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옥시토신도 그렇고 네. 또 세로토닌도 그렇고 엔돌핀도 그렇고 다 그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세로토닌은 이게 이제 많이 안 나오면 우울합니다. 네.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증빙하는 과학적 실험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하버드 의대에서 한 실험인데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눠놓고 한 그룹은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잘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다른 그룹은
돈을 받고 노동을 그러니까 뭐 평범한 그런 일을 시킨 건데 체내 면역 반응 그러니까 뭐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균이나 이런 것에서 얼만큼 몸이 잘 반응하는가 이것을 측정을 해봤더니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룹이 면역 기능이 높아져요. 이런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역 기능을 늘리고 그게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두 번째 실험을 또 했는데 실제 자기가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마더 테레사 수녀가 활동했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면역 항체 수치를 쟀더니 그것도 높아지더라고요. 보기만 그럼 이거 했는데. 공짜로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네요. 불편하지 않고도 놀라운 발견.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엔돌핀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돌핀이 기부를 할 때 아닐 때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러너스 하이처럼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시점인데 그때부터 막 기분이 좋아지고 쾌감을 느끼고 이런 건데 그런 현상들은 있었지만 나중에 생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때 엔돌핀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정보석 씨가 계속 기부하고 또 기부하시는 저만 하는 게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야. 26년 동안 하시고 네. 아유, 아니에요. 저는. 두 분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헬퍼스 하이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분은 그럼 쾌락을 쫓아서 기부를 하시는 아니 근데 좋은 쾌락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판입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일시적으로 무언가 나를 위한 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나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해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네. 배우고 네.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제 모습,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네, 또 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게 이 기부라는 게 저의 그 관리하는 부분의 한 축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적 평판이 되게 중요한 게 조선시대 그 사회적 평판 때문에 지역사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용어로 지역유지. 사실 지역유지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잃게 돼요. 사실 그건 지금도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 뭐 라이언스 클럽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모임들이 그런 사회적 역할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좀 요소 중에 하나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나눔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걸으면 운동도 되고 도보한 만큼 또 이걸 또 기부하는 이게 운동도 하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 굉장히 좋은 목적인 것 같아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사실 걷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제가 연말마다 나눔의 현장에서 진행을 많이 좀 했는데 그때 제가 펫 기부를 보면서 아이들 정말 신선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요즘은 기부의 대상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기부 그러면 누군가에, 즉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게 기부하는 게 기본 꼴이었는데 요즘은 지구에게 기부하는 게 있어요. 지구에게요? 예.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창업가인 노스페이스 창업가가 있거든요. 이분은 중남미 지역에 그때그때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 땅을 중남미 지역 국가에게 약속을 받고 기부합니다.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여기는 국립공원으로 영구 보존한다면 내가 다시 기부할게.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기부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부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 기부했던 땅이 서울시 면적의 8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예, 이제는 기부가 지구에 기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이 기부 방식이 물론 그 대상도 바뀐다는 건데 인간뿐 아니라 자연, 지구, 전 너무 환영입니다. 제가 말씀 듣다 보면 그 요즘 젊은이들 기부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학생들을 좀 보면은 본인이 어디서 효능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부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부 효능감 어떤 뜻이죠? 기부를 통해서 이제 특정한 사회 문제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말하는 건데요. 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클라이밍 대회 뭐 이런 거에 대회비 마련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함께 한다든지 내가 기부를 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어떤 그런 마음을 함께 하는 그런 식의 기부를 기부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기부가 확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시간은 사실 아날로그거든요. 계속 그냥 흐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디지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고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 하고 이 두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들 수 있고 내가 기부로 올해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 한 해가 굉장히 보람 있는 해로 기억될 수도 있거든요. 연말에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에 그런 인센티브 구조도 만들어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구세군 냄비가 보인다든가 마침 크리스마스 씨를 판매한다고 한다든가 그리고 사랑의 온도 탑 같은 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기부로 잘 이어지는 거죠. 기부를 잘 하려면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과도 연관이 네, 있습니다. 잠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 일광 시간 절약제라는 게 있어요.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서머타임이 시작하는 시점에는 1시간을 빨리 앞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듭니다. 그 시점 전후로 기부액을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 연구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뭐 기부를 더 받으려고. 기부를 더 받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어? 예. 화가 나신 거예요? 도대체 그 연구는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한 300만 건 정도를 분석해 봤는데 기부액이 10% 정도 줄어듭니다. 1시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자야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 앞으로 그 제 주변 사람들한테 잠을 좀 푹 자라. 밤 10시쯤 되면은 자, 우리 이제 잠자리 해야 될 시간입니다. 문자 보내고 아침 한 8시쯤 자, 일어납시다. 이래야 되겠네요. 정말 기부는 어떠한 형태로의 기부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부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한마디로 기부를 하면 뭐다라고 간략하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기부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기부 얘기만 했는데도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기부는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구나. 저는 이렇게 정의내고 싶습니다. 기부는 인류 생존을 위한 디딤돌이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시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것. 기부는 이 엔돌핀과 옥시토신의 파티이다. 파티 좋으네요. 기부는 과학이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말엔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분 모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기부란 샤를의 법칙이다.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도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근. 네, 이지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부는 작용? 반작용이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네, 그만큼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공식 잊지 마시고요. 네,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제게 기부란 블랙홀이다. 왜냐하면요,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제가 더 얻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